또 보면요, 곳곳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랜 시간 오면서 이렇게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재 양상은 이렇게 토양층이 있고 산이 그 밑에 이제 안반층이 튼튼하게 있는데 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 순간의 충격도 마찬가지고 배수로가 막히게 돼서 함수율이라는 게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높아지면 네. 이게 물처럼 표면의 토양층이 흘러내립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저기 정선의 피암 터널 지금 저기 산사태 2차 산사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침 저런 모습이 찍힌 것도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산사태가 두 차례 크게 있었고 예. 이후에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마침 더 큰 했는데요. 토사 유출이 1만 3천 톤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저 정도면은 저런 자연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안반층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게 그 통행량이 적은 군도 변이였게 망정이지 저런 산 옆에 도로는 전국에 지금 있잖아요. 산재에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정말 아찔한 그런 재난 사고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저렇게 산 옆을 지나거나 이런 걸 피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동 자체를 모두가 못하실 수는 없지만 예, 예. 현재 주말도 끼고 있고 또 휴가철 초입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시다면 휴가 계획은 취소, 이동 계획은 취소하시고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하는 저렇게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 상태가 파악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일정을 미루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동하시는 분들 연락을 계속 하셔서 실종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연일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우로 산사태가 동시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 긴급 대피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교수님, 산사태는 이렇게 한번 발생하면 대피도 어렵고 또 인명 피해도 크게 발생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사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나 대피 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순간의 대피 방법에 우리가 많이 궁금하지만 그 예. 사전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산사태가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성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하고 돌 같은 것들이 물처럼 흘러내리거든요. 함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흘러내리는 수직 방향 옆으로 하천에서 물이 오면 둔덕으로 올라오듯이 네네. 신속히 피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면 낮은 곳에서 고이게 되니까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함수율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배수로 지금 현재 그 화면에서 바람이 없이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또 예. 기울어진다든지 예. 토양층에서 흙을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들이 끊어지면서 또 끊어지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되면 산사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조에서 물의 흐름이 흐르던 배수로에서 물이 안 흐르다가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든지 이런 현상은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아서 산사태가 날 전조다. 더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예. 산사태 취약지구는 20년도 이전까지는 1시간 이전의 위험을 예보했는데요. 매년 지금 수년간 매년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는 48시간 이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꼭 수집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패턴도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 초반부터 비 강도가 심상치 않았는데 맹승혁 칼럼니스트 보면요. 한반도 주변 기단에 좀 변화가 생긴 건지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뭐 비단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씨 상황들이 과거 같지 않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구 예.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극단적인 공기들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근데 특히 장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찾아오는 모습들이 좀 다른 양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2020년에는 이 최장기간 54일 동안 끝나지 않은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중부지방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변화가 된 장마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장마 한철, 한 32일 동안 장마 기간이기는 하지만 매번 비가 내리지는 않고요. 한 3, 4일 정도 꾸준하게 비가 골고루 내려줬다가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32일 정도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는 일수는 한 17일 정도. 네. 그리고 그 정체전선 주변상에서 폭넓게 형성된 비구름이 좀 비교적 골고루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장마
장마 같은 경우에는 정체 전선상의 그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시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극한 공기들의 대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장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덥고 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서로 다른 공기들의 대립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극단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유독 심하게 비가 집중해서 온 지역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전선이 좁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이런 패턴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는 한 6월 19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 2, 3일 간격의 기간을 두고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는 형태인데, 이것은 서서히 남쪽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좀 차고 건조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보통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정체 전선상에서 저기압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 정체 전선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저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기압의 전면부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기압 주변에 형성돼 있던 전선상에서 굉장히 극한 공기들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이번에 장맛비에 좀 두드러지는 집중호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요. 단시간에 많이 내린 비로 도심지 도로가 침수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뭐 걷든 차량을 이용하시든 도로에서 그 배수 상태가 침수되는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도로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일단은 비정상입니다. 배수 기능이 마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예. 저지대에서 침수가 시작되지만 배수로가 그 땅 밑으로 흐르는 배수가 맨홀관을 배수관이 막히게 되면 이게 역으로 물이 빠지던 배수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토출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저지대가 아니더라도 주변보다 낮은 일부 구역이 있으면 중턱이라도 잠기게 되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비정상이라고 드린 말씀, 배수가 되지 않아 차기 시작한 도로는 배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회하셔야 되고요. 진입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로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가 더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는 점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 침수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초동 도로에서 차량 위에 앉아있던 남성 사진이 유명세를 탔고요. 또 올해도 썬루프로 빠져나온 운전자 사진이 커뮤니티에서 화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차량이 침수됐을 때 차량 위로 올라간다거나 썬루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 이건 잘 대처하는 건가요? 그 상황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시죠. 그래서 네. 제가 정량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수위가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이 차가 나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운전자를 속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화면에 보시면 저런 상황이 되면 네. 높이가 바닥에부터 차오르는 물이 숫자적으로 30cm, 뭐 차 바퀴의 승용차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차 밑바닥이 잠기고 바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면 일단 차량 밑에 깔려있는 전자장비들이, 전선들이 침수가 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머플러, 배기구 쪽도 물이 막히게 되고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엔진에서 밀어내더라도 시동이 안 걸리게 되죠. 저 운전 상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상태가 되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차 바퀴에서 그 밑에 낮은 수위된 이동을 하시다가 이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차는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문을 여시고요. 창문을 여셔가지고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 창문을 여시고 창문이 수위차가 30cm, 역시 30cm가 수위차가 높아지면 자력으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도 물이 차서 서로 높이를 낮게 맞춰줘야지 열리게 되니까. 그리고 썬루프가 있다고 하면 창문을 닫으시고 썬루프를 통해서 위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 상태가 된다면 이 수위가 언제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도로변, 인도변 높이를 보시고 매우 깊은 지하차도 이런 곳이라고 하면 계시지 말고 이동할 수 있을 때 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전기차는 어떨까요? 네, 그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담고 있어서 화재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침수 때 많은 우려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방수 방진이나 그리고 전기를 막아주는 절연, 누전 방지 대책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은 비정상 상황이죠. 예. 차량 내부에 전자장치가 있으면 그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리고 충전 경우도 그렇습니다. 충전 전압이 800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800볼트에 육박하는데요. 감전을 떠나서 큰 스파크 충격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 비가 왔을 때 충전하실 때는 마른 곳에서 네. 야외 충전자가 아니고 마른 곳을 이용하시고 특히 더 안전을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장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 네.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까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충청과 호남, 이 경북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더 남아 있고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다시 적지 않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조금 전 기상청 브리핑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아직까지 서쪽에서 들어올 비구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엔 많게는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 거고요. 경기와 영남에도 많게는 150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이보다는 적은 최고 40mm 예상됩니다. 내일 밤까지는 피해가 이미 많은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으로 계속해서 센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피해가 큰 게 총 강수량도 많지만 한 번에 최고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게 문제인데요. 맹소영 칼럼니스트,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충분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그 기온의 온도차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의 대립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체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공기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서 그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저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런 뭐 녹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 그림들이 마치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상에서 다가오는 저 구름대가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해상보다는 내륙 지역에서 불안정의 요소라든지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집중적으로 비가 뭐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80mm, 보통 한 시간당 20mm의 비만 내려도 사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비가 예보돼 있을 때는 저런 자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어느 강도로 조금 이게 비구름이 좀 발달되는지 기상 정보와 함께 수시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는 일주일째 비가 내리고 있고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가장 중요할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는 재난을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아직 호우 재난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장마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강 상태가 되더라도 역시 치마나 산사태 위험은 연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시고 수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는 거주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침수 이력이라든가 주변의 붕괴, 축대 위험 지역이 있는지 살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걸 공유하시고요. 친지분들, 가족분들의 안전 상황인지 서로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어플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신 곳의 위치, 재난 상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은 특히 더 가능하시면 금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조현성 기자, 네.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홍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환경부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지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이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자신의 동네나 주변 상황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요. 이 사이트 참고해서 내 주변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주변에 공유를 해주면 이 또한 대비법이 될 것 같습니다.